제 유튜브가 막 핫할 때니까 그때 시청자분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 방송이 잘 돼가지고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러니까 유튜브로 돈을 좀 꽤 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외화 통장을 만들고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유튜브가 처음 이제 내가 유튜브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시청자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때 막 어떤 분들한테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뭐 슈퍼챗을 보내면 수수료가 30% 넘게 빠지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계좌번호를 깔아. 그럼 계좌로 후원을 해주겠다. 막 이랬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되게 정중하게 한 달 정도 거절하다가 결국 그 아줌마들이 찐으로 화를 내고 다시는 블리스 TV 안 들어온다고 그리고 화내고 나가던 아주머니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막 후원을 받고 이런 게 내 자존심에 알량한 자존심에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거절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친구랑 제 일을 많이 도와주던 그 친구랑 의논을 하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SC제일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통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외화 통장도 하나 만들고 하면서 유튜브 수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꽤 많이 벌었어요 그때 진짜로.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요즘에 돈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돈에 관련된 책들 그다음에 돈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 친구들 그런 쪽 금융 쪽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혼자 책도 많이 보고 아직 엄청 완전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제 마흔 넘어서 처음으로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관심이 생긴 거죠. 나는 참 부끄럽다면 부끄럽고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일반 통장이 뭔지 어제쯤 알았구나. 일반 통장은 이자가 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어제 처음 알았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뭐 파킹 통장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파킹 통장이 뭔지 또 찾아보니까 뭐 한 이자가 2%에서 3% 정도 있는 그 뭐 큰 이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통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책에서 처음 접하고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알게 됐죠.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통장들이 전부 다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이었더라고. 난 그게 뭔지 어제 처음 알았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토스에 요즘에 보면 토스도 이제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토스라는 앱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재정 상태가 다 나오잖아요. 무슨 통장, 무슨 통장, 무슨 통장, 무슨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무슨 펀드가 있고 무슨 대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처음으로 오후에 정리를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내 저축이 얼마인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제가 원래 한국 나이로 치면 42인데 한두 살 깎였다 그죠? 난 아직 올해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두 살이 깎여서 전 만 40이에요. 만 40에 처음으로 내가 지금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오늘. 난 오늘 새로 태어났습니다. 40살에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통장들 다 정리하고 내가 그 래퍼 스윙스라고 있어요. 걔가 물론 랩 진짜 잘하지. 근데 걔가 또 이제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쇼츠 영상에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그래서 걔가 한 몇 달, 한 달 전인가? 내가 우연히 그 친구의 영상을 하나 본 거 중에 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다 어려, 스윙스가. 랩 진짜 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을, 어떤 랩으로서 성공한 친구죠.
아무튼 그 친구가 어떤 영상에 이런 얘기를 했어. 본인은 자기는 공연을 해서 공연을 하든 뭐든 수익이 생기잖아요. 수익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500만 원을 받았어. 500만 원을 받으면 무조건 절반은 다른 통장에 빼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이건 나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다른 통장으로 빼둔대요. 저축의 개념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한 달 전에 이제 보니까 되게 멋있는 거야. 야, 저런 놈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아는데 나는 지금 뭐 하지 하는 생각을 한 달 전에 했어요. 그래서 걔랑 똑같이 따라했어요. 강의료, 그다음에 이제 행사. 요즘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우리 다행히 또 이제 우리 가수들은 여름에 지금 행사들이 막 공연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서 3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150만 원을 요 통장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씩 나눠 넣기 시작한 거야. 강의료가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50만 원을 가지고 뭐 15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야. 한 달 전부터. 그거는 했어. 그건 했어. 그 실천하고 있었어. 뭔가 잘 모르겠지만 되게 뿌듯하더라고. 내가 멋있더라고. 그런데 어저께 입출금 통장이라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이자가 없는 통장이라는 걸 이게 처음 알는 거야.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통장들이 이자가 0.1% 돼. 연 이자가 0. 아, 진짜 내가 그거를 어제 알고 내가 진짜 똥멍청이구나. 내가 진짜 돌대가리구나.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파킹 통장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만든 게 파킹 통장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자가 2.6%라더라고. 2.6%. 그래서 이때까지 0.1% 이자로 흩어져 있던 돈들을 그 파킹 통장으로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가 탁 나오더라고. 이때까지는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없거든. 내 통장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지라고 궁금해 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한 번도. 근데 오늘 이걸 싹 모으니까 아, 내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구나.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나이 40에 돈이 이것밖에 없구나. 내 유튜브 봤던 누님들 왜 내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내한테 왜 내한테 이 파킹 통장 얘기 왜 아무도 안 했어? 옛날에 그렇게 시청자들이 많을 때 블리스야 파킹 통장 만들 은행 가가지고 파킹 통장 만들으라고 그 얘기를 아무도 왜 나한테 안 해준 거야 도대체? 그때도 그때라도 알려줬으면 내가 파킹 통장 그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진짜 내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때 팬들이 나한테 계좌 이체로 막 후원 많이 해주시고 할 때 그 SC제일은행 통장을 일반 통장으로 안 만들고 파킹 통장으로 만들었으면 이자라도 좀 붙었을 거 아니야. 내가 아 내가 미치겠다 미치겠어 내가 진짜 오늘 알았어 오늘 그런 거를 어제 밤에 알았네 어제 밤에 알아가지고 아 나 진짜 내가 요번에 8월 우리 아버지가 요번에 8월 달이 칠순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주에 행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겸사겸사 같이 내려가요. 우리 조카가 9살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채윤이 말도 못할 때 영상들을 몇 개 올려놨는데 이제 채윤이가 그 나이를 먹어 이제 9살 됐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를 이제 요번에 가서 불러가지고 내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 거야. 내가 이제 채윤이 그래도 만나면 용돈도 주고 그래도 아마 채윤이 눈에는 큰아빠가 내가 되게 멋있을 거야. 용돈 잘 주니까. 그 용돈을 걔는 도대체 어떻게 모으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야. 아마 얘도 나처럼 모르지. 저것만 제가 아빠한테 다 뺏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장에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다만 나처럼 분명히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놨지 않았을까 싶어. 0.1% 이자 그 통장에. 아니면은 똑똑해서 파킹 통장에 넣어놨을라나?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요번 내려가면 우리 조카를 앉혀놓고 내가 되게 멋있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런 걸 가르쳤어야 돼 학교에서. 아,
책 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되게 완전 20년 이 책이 올해 20주년 돼가지고 특별 기념판으로 다시 나왔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공직자로 이제 계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급수로 얘기하면 3급 공무원이죠. 3급 공무원. 3급으로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아버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시고. 난 물론 담배 끊은 지가 10년 넘었지만 나랑 완전히 다른 분이셔. 난 평생을 우리 아버지 공부하는 모습, 뒷모습만 보고 자랐어. 지금도 내 창원에 가면, 본가에 가면 아버지가 저기 작은 방에서 아직도 공부하고 계셔. 아직도. 그런 모습을 평생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어릴 때 공부를 잘했던 거죠. 어릴 때라고 하면 중3 때까지, 딱 중3 때까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훌륭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요렇게 해야 된다. 돈은 이런 거다. 돈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 엄마 아버지한테. 돈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책을 보면 돈을 아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전부 다. 이제는 돈을 아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직장인으로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모든 책에 나와 있어. 뭔가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 그 월급 받아서 뭐라 해야 되지? 마음 놓고 아마 돈 쓰고 못 사셨을 것 같은 거야. 이제 내가 알겠는 거야, 그걸. 이제 내가 알겠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책을 보시고 아직도 영어 공부하시고 아직도 자는 시간 빼고는 책만 보시는 분인데, 그 부분은 내가 너무 존경하지만 그거는 내가 평생을 따라해도 못 따라하는 우리 아버지의 특기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돈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살면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 뭐 영어 단어 안 까먹는 방법, 뭐 영어 문법, 하여튼 공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완전 영어 박사거든요. 영어 박사. 물어보면 모르는 단어가 없어, 우리 아버지 지금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릴 때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그런 건 되게 감사한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난 살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 책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생각나는 거야. 저 책의 이제 주인공인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자기는 어릴 때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거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 그 친아버지. 딱 나하고 똑같은 거야. 친아버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를 되게 갖고 있는 아버지. 그런데 반면에 평생을 이 돈에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 그리고 다른 아버지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친구의 아버지인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중졸인가 그런데 사업을 해서 엄청 성공을 해가지고 돈에 있어서는 척척 박사인 거지. 그 두 분의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고 자란 얘기가 저 책에 있거든. 저 책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나한테 반에서 1등하는 방법 이런 것만 가르쳐 주셨다면 좋다. 그런 거 안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셨으니 이거를 내가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책밖에 없구나. 책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 좋아하는 책. 근데 분야가 다른 책이지. 돈에 관련된 책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읽은 책이 지금 그런 돈에 관련된 책이 내가 20권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요거를 분명히 우리 조카가 모를 거거든. 9살짜리 우리 조카 분명히 모를 거야. 우리 조카는 뭐랄까 진짜 영미예요. 영미하고 똑똑해. 어릴 때 나 닮았기도 했고 우리 아버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내 동생도 되게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런 유전자를 우리 조카는 물려받아가지고 분명히 얘는 똑똑해. 똑똑해 실제로 지금 보면 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학교 가면 얘도 분명히 반에서 1등하고 할 거야. 그런데 돈에 대해서 모를 거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 가면 반드시 돈이 뭔지를 알려주고 오겠다. 내가 결심을 했어 내가 요번에. 그 제 유튜브 채널 영상에 보면 내 동생 채봉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 우리 채윤이가 몇 살 때지? 한 4살 정도 때야. 말 잘 못할 때, 말 잘 못할 때. 3살, 4살 뭐 그때일 거야, 아마. 완벽하게 이렇게 의사소통,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 완벽하게 못할 때, 한 4살쯤 됐겠다. 그 영상이 있는데, 내가 만짜리 2개 놔두고, 5만짜리 딱 하나 놔둬. 그 영상에 보면. 지금도 보면 웃기 죽겠는데, 그거. 만짜리 2장이랑 5만짜리 하나 딱 놔두고, 채훈아,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하면서 내가 이 영상을 찍어놨어요. 자꾸 10,000원짜리 2장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채훈아, 이거는 2만 원이고, 얘는 종이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5만 원이다. 이걸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 근데 이게 나를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채훈아, 어떤 걸 선택할래? 계속 2만 원을 선택을 하는 거야. 2만 원을 자꾸 선택을 하더라고. 또 설명을 했어. 채훈아, 2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 훨씬 돈이 큰 거다. 설명을 해도 나를 믿지를 않아. 계속 2만 원을 선택을 해. 그랬던 채윤이가 이제는 이제 돈의 개념을 알겠지. 이제 5만 원이 훨씬 더 큰 건지 알지 이제는. 그렇게 이제 누구나 그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지. 그게 어제까지 나였어. 어제까지 나. 어제까지 나. 안 되겠다. 이거는 40살에 알아서 될 게 아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야 된다. 돈돈돈 거리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저번에 한 달 전인가 창원에 가가지고 그때 뭐 공연 때문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한테 그래.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알려줬는데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뭐 하냐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귀를 막고 안 듣는데 귀를 막고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그랬다는 거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관심이 안 생기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무시를 한 것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무시하고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나한테 나름 이런 걸 알려주려고 했나 보다. 근데 내가 아예 안 들었구나. 오케이. 우리 엄마가 지어내진 않았을 거거든 그런 말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런 얘기 내가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 무서워라. 휴대폰 이게 뭐 반응을 한다. 음성 인식을 해보네. 놀래라 이 새끼야.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대. 제 꼬치 친구 찬우라고 있어요. 찬우하고도 오늘 또 통화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식 때문에 통화를 좀 했는데 내가 이런 거 물어본 게 찬우도 신기한 거야. 우가 재밌지 요새 라더니 뭐 겁나 재밌다. 옛날부터 찬우가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했어. 근데 진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얘기가 머리 아프거든. 안 들었지. 안 들으니까 이제 찬우도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지한테 막 궁금한 거 내가 요즘에 또 귀찮을 정도로 찬우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데 좀 미안하다 요새. 좀 미안한데. 아무튼 많이 물어보죠 찬우한테. 그럼 오늘은 주식에 관련돼서 좀 물어봤는데 설명도 겁나 잘해줘. 옛날에도 저렇게 설명을 했거든 제가 내한테. 근데 내가 이제 머리 아프니까 안 들었지 내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또 2주를 더 샀습니다. 나 미치겠네 진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뭐 아직 인타발은 결정을 안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을 산다 뭐 이런 건 결정을 아직 안 했는데 하여튼간에 생각날 때마다 살 겁니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두고 보십시오. 부자 될 겁니다. 평생 월급쟁이는 능력자예요. 저 말도 뭐랄까 참 저기 뭐랄까 이 되게 의미심장한 멘트야. 평생 월급쟁이는 능력자예요. 되게 의미심장.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지. 맞지.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지. 많이 어른 되신 거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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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지금 알림 오는 이 유튜브 알림들이 전부 다 이 돈에 관련된 채널들이에요. 내가 구독해놓은 거. 옛날에는 이런 채널 구독도 안 했고 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는데 요즘에 그런 채널만 아마 내가 한 그런 관련된 돈에 관련된 채널 그다음에 자기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들 관련된 채널만 하면 근래 한 10개 넘게는 구독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와 대단해 진짜. 대단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고 저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애들이 야 저렇게 대단하구나. 나는 저 나이 때 뭐 하고 있었지.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2000년대생들 당연히 우리 조카도 포함이고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기대 수명을 130년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가 130살까지 산다는 소리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올해가 이제 7순이니까 우리 조카가 나중에 70살이 됐을 때는 더 이상 노년이 아니라는 얘기야. 인생이 절반밖에 안 왔어. 그럼 지금 우리 또래들은 한 100살 정도 산다 그러잖아요. 기대 수명을.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조카는 한 요 정도 70살 되면 지금으로 치면 한 40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이제 130살까지 살 거기 때문에 적어도 100살 이상 살 거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술 담배 안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도 한 100살 사실 거야 분명히. 그럼 우리 아버지 앞으로 30년 더 남았거든. 그럼 이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나도 100살까지는 살 거기 때문에 앞으로 60년 남았거든. 그럼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구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더 일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이 남은 거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젊거든. 우리 아버지가 아픈 데도 없고 너무 건강하시단 말이지.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운동도 자주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하니까 건강하시단 말이지. 그런데 저는 아직 정정하신 분이 공무원 정년퇴임 하신 지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단 말이야. 너무 젊으신 나이거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도 분명히 뭔가 제2의 삶을 또 사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너무 사는 게 재밌습니다. 책에 보면 1000만 원을 빨리 모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억을 빨리 모아야 된다. 나도 이제 이 목표가 생긴 거야. 욕심이 생긴 거야. 돈에 대한 욕심이 딱 생긴 거야. 그렇다고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동생들하고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먹을 때 무조건 내가 계산하거든. 없어도 내가 계산해. 신용카드 끌부금 되니까. 그 달에 카드 명세서 보면 이번 달 또 너무 많이 샀네 싶기도 하지만 얻어먹는 걸 못해. 나는 얻어먹는 걸 못해. 너무 불편해. 역행자라는 책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기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매처, 주고 받기가 쌤쌤인 사람. 기버, 주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엄청 가난한 사람이 되고 또 엄청 부자가 된다는 거야. 딱 두 가지를 기버.
그 다음에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딱 중간이라는 거야. 집비 모른다는 거야. 그 다음 매쳐. 내가 5개 주면 5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난 진짜 기버인 거야. 기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을 때도 보면 친구들 막 여러 동갑내기 친구들 있으면 얘들 다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안정된 직장, 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나보다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고 나보다 돈도 잘 벌어.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 펀드, 주식 뭐 이런 거 옛날부터 하던 친구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술을 사는 일이 더 많아. 그러면 나는 진짜 기버인 거야. 기버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기버는 엄청 피라미드에서 되게 하층민이 기버고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딱 두 종류의 층이 기버들 하더라고. 나는 분명히 요쪽에 갈 사람이구나. 오케이. 난 요쪽에 가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게 물론 내 성향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쓴 거야 이때까지. 이번 달에 뭐 카드비 몇백만 원 나오면 또 그만큼은 꼭 결제가 되더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이제는 안 되겠다. 갱상도 남자네. 그럼 라라님 반갑습니다. 제 노래 중에 창원 촌놈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저는 경상도입니다. 워렌 버핏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던데 그 사람이 11살 때 주식을 시작했다는데 11살 때. 근데 그 사람이 평생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5살 때랬나? 왜 5살 때 주식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를 후회하고 산대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진짜? 난 지금 주식에 대해서 요만큼 관심이 생겼는데 그 사람은 11살 때 주식을 시작했대. 5살 때 주식을 시작하지 않은 게 아직도 후회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 특강합시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되게 귀엽죠, 누님? 유치원생이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니까 되게 귀엽죠. 다행입니다. 나 진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진짜. 와. 그래서 없던 내 그 후보군 중에는 없었던 이상형의 이 요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제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고 빠삭한 여자.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 후보에도 없었는데 생겼어. 알아야 돼. 그냥 옛날에 그냥 막연하게 똑똑한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였고 이제는 정확해졌어요. 이 주식이나 펀드나 뭐 이런 어쨌든 이거 돈이 굴러가는 거에 잘 아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럼 그런 얘기를 내 여자친구가 그런 거에 잘하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책 읽기, 글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좀 다시 하게 됐는데 루틴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방송 끄고 나면 딱 맥주 싹 세팅하고 유튜브에 돈에 관련된 채널들 새로 올라온 영상들 보고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나 혼자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겁나 재밌습니다. 좀 알아야 되는 경제 지식들 이런 거는 좀 누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랩만 하는 딴따라가 아닙니다.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딴따라입니다. 오늘 방송 즐거웠습니다. 내일도 아마도 요쯤에 방송을 하지 싶네요. 좋은 밤 되시고 블리스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궁금하면 옛날 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악플에 많이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야! 즐거웠습니다. 안녕. 내일 또 올게요.